정확한 이용자 동선 파악을 통해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들이 다녀간 다중이용시설의 목록과 시간대를 방대본 정례 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오늘 아침 9시까지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 긴급히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고 검사를 담당할 의료 인력 등도 총 62명을 지원하여 3,600여 명에 달하는 해당 물류센터 전 직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음식점, 주점, 종교 모임,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학원 강사 사례를 살펴보면 확진자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방역 당국의 초기 접촉자 파악을 늦추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후의 연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결국 방역 당국이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왜곡된 정보는 방역 당국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 아니라 코로나19 추적 속도를 늦추고 감염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넉 달 동안 밤낮 없이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에 전력을 다해온 의료진, 방역 공무원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일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의 일상 속에서 책임 있는 방역 주체로서 역할과 본분에 충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9개 생활 영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방문 서비스와 은행 지점 업무는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고 콜센터에서는 칸막이 설치, 비음성 상담 방식 등 콜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해수욕장에서는 개인 차양시설 간격을 2m 이상으로 하며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에서 지킬 준수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에어컨 사용 지침도 마련하였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서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와 바람 세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한 번 이상은 환기를 하고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교실, 복도 등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운동장이나 야외 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나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분실이나 오염이 되는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토록 세부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마련하였던 지침 몇 가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명부 작성을 권고하는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부 보관 기간을 4주로 신설하고 이후에는 폐기하도록 수정 보완하였고,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기 이용 수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음식 덜어먹기, 안심 음식점과 음식점 함께 만들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포스터, 카드 뉴스 등으로 제작, 국민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 방역 실천 우수 음식점 100개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6월 7일까지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우수 지자체 사례를 발굴해서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식기 덜어먹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범국민 이벤트를 추진하고 외식, 소비자 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된 마음과 행동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에어컨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 특히 이제 날씨가 오늘도 낮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실내에서의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 가동이 이제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관련된 전문가들, 단순히 방역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건축이나 또 전력이나 뭐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비나 실내 환경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의견을 들은 결과 기본적으로 환기가 될 수 있는 곳은 이제 환기를 최대한 적절하게 적어도 2시간에 한 번 이상은 좀 해달라라는 거고요.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다 똑같이 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말, 침방울이 실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정도로 에어컨을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놓으면 에어컨 바람은 비록 약하더라도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서 침방울이 실내에서 널리 확산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선풍기를 같이 틀지 않더라도 에어컨의 바람을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역시 침방울이 이 실내 공간에서 넓게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에어컨은 몇 단으로 하시고 선풍기는 몇 단으로 하시고 이렇게 지침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내의 공간이 어떤 상황인지 또 물리적인 거리를 얼만큼 두고 있는지를 감안을 해서 적어도 특히나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공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침방울, 비말이 공기 전파를 통해서 그 공간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에어컨 사용 지침의 기본적인 취지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에만 특정된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9개의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에어컨에 대한 이제 별도의 수칙에서 지난번 31개의 세부 지침에 이어서 오늘 이제 10개의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모든 이러한 생활의 공간, 일터의 공간에 맞춰서 세부 수칙을 만든다면 아마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나와야지 수백 개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일 거로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류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별도의 지침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대한 방역 수칙을 통해서 충분히 방역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 내에 일반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라든지 또 특히 휴게 공간이나 탈의실, 식사의 공간과 같은 공용 공간 또 흡연실에서의 방역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각 사업장에 안내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물류센터를 통한 물류센터의 특성상 전체적으로는 공간 자체가 밀폐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감안해 보면 그 컨테이너 차량 내에서의 그 내부는 상당히 밀폐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그 노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마스크를 쓰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은 환경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을 한 세부 지침의 마련 여부를 관계부처들하고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상황이라고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과거 저희가 예를 들면 학교의 경우에 그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또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종교 시설 등과 같이 또 유흥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이런 그 영업 정지 또 종교의 밀집 그 집합적인 종교 행사를 제한을 했었던 이러한 조치들에 비하면 지금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과거보다는 더 많은 빈도로 또 밀접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걸맞게 마스크를 적절하게 국민들께서 착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감염이 혹시 모를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는 이러한 수칙의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종전보다 오히려 약화됐다기보다는 현재의 생활 속에서의 방역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보강되고 그 안내됨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정부의 그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뭐 대규모 감염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숫자의 발생 상황이 발생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했었던 것은 수도권의 전체 인구가 2,5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여기서의 지역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감염보다 훨씬 긴밀하고 또 각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야지만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각 지자체와 저희 그 보건당국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활용 방안 그리고 그 원리의 그 수칙에 대해서 이미 그 동의가 이루어졌고 저희가 사실은 모의 훈련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산발적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이러한 병상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그 병상의 공동 활용 또 필요할 경우 설치하게 되는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생활치료센터의 이 공동 활용 그리고 일정 수 이상으로 환자가 증가할 경우 그 환자 중증도 분류를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그 담당을 할 것인가 등등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안들을 차질 없이 챙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